젠프께서 대규모 유배를 준비 중이십니다. 무려 23명이나 고위직 검사장들이 날아갈 것 같은데 그 의미와 함께 뒤에서는 검찰 개혁이 곧 민생인 이유 보고드립니다.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단행되는 마지막 대검 검사급 인사가 15일 단행됩니다. 법무부가 앞서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대거 늘린 바 있어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이후 평검사까지 인사를 내달 초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규모 간부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대대적 승진과 함께 무더기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11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기 때문인데 이렇다면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유배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관련해 쇼츠에서 화제가 된 해당 부분에 대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에서 수기를 해라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의 말을 좀 분해를 해보면 당에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정부는 수렴을 해라.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의견 수렴한다는 건 물론 뭐 원칙적으로 보면 모든 법안 통과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긴 합니다. 행정부에서 이제 행정부의 안을 만들면 그걸 국회에서 이제 받아가가지고 국회에서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국회의원들끼리 그리고 뭐 정부의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쫙 협의를 해. 그죠. 그래서 개정안을 만들죠. 그리고 그 개정안을 할지 말지를 정부랑 최종 협의를 하고 당정 협의라고 합니다. 당정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면 그 이제 국회 안으로 만들어가지고 당론 채택을 해서 통과시키는 요 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렴 절차긴 한데 근데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의 저 발언이 나왔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 맥락이죠. 원래 자연스러운 과정은 그렇게 가는 건데 그 말을 굳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러 가면서 아침나절에 지시라고 해놓고 갈 이유가 뭐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사실상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 모두가 협의 끝에 나온 것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 같은 생각 아니었어?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그 기조가 바뀌었다. 흐름을 보고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행정부에서 누가 이제 키를 잡고 가느냐. 오늘도 지금 보니까 지금 정성호는 거의 뭐 윤석열보다 먼저 거열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하지만 국무총리가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돼야 되고 그리고 뭐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향성을 그대로 간다. 라는 얘기를 총리가 내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그 검찰 개혁 TF를 총괄하는 게 국무총리거든요. 그럼 국무총리가 입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지금대로는 안 간다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맥락을 보면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뭐 일단 그 뭐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논의하자는 게 이제 어제 정보 아니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쳐.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좀 웃기는 일이긴 하죠. 보안 수사와 관련된 거는 수사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공소청에 넘기기 전에 결국 수사 마무리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공소청법을 만들 때 수사 지휘권을 넣을지 말지가 안 들어가는 건 이상한 거거든. 근데 이거를 2월달에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 지휘권은 나중에 보자라는 건데 그럼 2월달에 통과시켜가지고 법이 시행이 시작된 다음에 나중에 수사 지휘권을 넣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상한 일이에요. 이것 자체도 법이 완결성이 좀 떨어져. 그만큼 논란을 좀 이제 회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공론화 과정에서 없었던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사관을 둘로 쪼개가지고 사법수사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전문사관이 따로 있대. 사법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근데 주로 검사 출신. 아니 그러면 그냥 나 같은 사람이 평범하게 봐도 특수부가 원래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를 끌어가고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 뒤를 받치는 구조. 이게 이제 검찰 특수부의 구조잖아.
모든 검사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검사실이 다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구조를 똑같이 만든 거 아니야? 복사판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죠, 1차적으로. 게다가 그게 중간에 무슨 설명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꺼내놨으면 뭔가 논의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에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맞느니 틀리느니 과정을 거치면 그게 법률의 협의 과정이지.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나서 법률로 만드는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법안을 딱 내면서 이건 뭐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러면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된 거냐?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면 아마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건 것 같아. 네. 지금까지 쭉 대통령의 기조는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힘의 균형추가 옮겨가 버리면 그게 독단이 되니까 지금까지 검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검찰에 힘이 집중이 되니까 지들 마음대로 수사하고 지들 마음대로 기소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찰로 너무 완전히 힘이 기울지 않도록 견제의 균형을 잘 맞춰라.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부터 대통령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바했나? 하는 생각이. 네, 공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난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조직이 덮어주고 법이 보호해주고 심지어 그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칭송받는 시스템. 그 안에서 인간은 서서히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무감각해지는 괴물로 성장합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인큐베이터가 30년 동안 공들여 키워낸 결과물입니다. 검사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시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 손에는 누구든 털 수 있는 칼을 쥐어주고 다른 한 손에는 누구든 살려줄 수 있는 방패를 쥐어주는 겁니다. 10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생살 여탈권을 일개 공무원에게 쥐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시민을 섬겨야 할 주권자가 아니라 사냥감이나 먹잇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윤석열이 사라져도 제2의 제3의 윤석열은 반드시 또 나옵니다.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사들의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닙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취해 비인간화된 그들에게서 그 위험한 흉기를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도 타인의 말을 듣고 절차를 지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싸움은 국가기관이 괴물이 되어 시민을 사냥하는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권력자가 아닌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는 인간의 시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검사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을 그 지독한 권력 중독에서 치료해서 다시 시민의 품으로 인간의 길로 인도하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